안녕하세요. 이츠미 서연 채널입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회사 생활이 힘든 당신에게 13년차 인사 담당자 말씀 중 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많은 직원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상황인데 의외로 덤덤하고 괜찮아 보이는 환경인데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챌린지를 이겨내는 능력과 그를 대하는 마인드는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힘든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고 회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변화를 받아들이기. 회사라는 조직도 외부에서는 하나의 경쟁을 하는 생물체와 같아요.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 마켓, 경쟁사의 활동 등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생물체예요. 따라서 조직에 있는 한 변화라는 단어는 필연적인 것이에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작년과 동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방식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제까지 일한 동료와 상사가 내일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는 당연한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특징 중 하나였어요. 두 번째, 남과의 비교 덜하기. 비교를 하는 순간 끝이 없어요. 비교는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내가 남과의 경쟁을 통해서 비교 군보다 우위에 서는 순간 그 비교의 대상은 또 바뀌게 돼요.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꼭 비교를 해야 한다면 어제의 나, 과거의 나와만 해야 해요. 세 번째, 남의 시선 덜 신경 쓰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신경 쓰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렇다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회사 생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남의 감정에 너무 얽매여 나를 모두 좋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어떤 완벽한 사람도 안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회사는 누군가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라 결과를 내기 위해 다니는 곳이에요. 네 번째, 감정을 내려놓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감정과 조우하게 돼요. 즐거움, 슬픔, 분노, 절망, 좌절 등 보통 행복감, 성취감보다는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감정에 있어서의 무덤덤함,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감정을 너무 잘 드러내지 않고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사람이 보통 롱런해요. 현실적인 조언. 첫 번째, 회사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회사는 태생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오히려 이 힘듦을 인정하고 힘을 빼고 감정을 내려놓고 회사 생활을 한다면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두 번째, 너무 많은 책임감은 버리자. 우리 한국의 직장인들은 너무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본인이 아니면 본인이 안 하면 안 된다는 마인드셋을 스스로 갖기도 하고 회사로부터 세뇌받은 학습된 습관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한 명의 직원인데 본인의 일로 회사의 결과가 크게 바뀔 정도의 조직이라면 회사의 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 정도만 잘 수행해내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는 말자. 정도로만 해도 회사에 있어서 본인의 포지션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미 자아 형성, 가치관 형성 등이 끝난 나이예요. 물론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상황이 바뀌어 변화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의 코칭, 피드백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변화한다는 믿음보다는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내 생각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정만 만들지 말자. 누군가에게 인기를 얻고 관계를 좋게 만들려는 인위적인 노력이 크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관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트러블을 만들고 하지는 마셨으면 해요. 내 편을 만드는 것보다 적을 안 만드는 것이 회사 생활을 좀 더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이중자아 만들기. 회사에서의 나, 퇴근 후의 나는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해요.
생각, 시간, 공간 모두 분리해야 완벽하게 나의 삶에 몰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정말 의도적인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퇴근 후 나의 부캐를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6번째, 내가 하는 일의 컨설턴트가 되자. 내가 하는 일이 회사를 나와서도 가치를 낼 수 있고 수익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구조를 세팅하셔야 해요.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나중에 나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순간 상황은 조금 나아져요. 7번째, 회사 안에서 단 한 명의 친구 찾기. 업무 외적으로 내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온전한 친구 한 명을 만들면 좋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여러 명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순간 당신의 속마음 얘기가 도구로 돌아올 수 있어요. 8번째, 어차피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회사를 나와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데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은 희미해지고 결국 원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돼요. 회사에서 만나는 관계는 비즈니스적인 관계이고 나중에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너무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힘든 회사 생활이 계속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봐요. See you.